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장해찬 전 최고를 임명을 했고요. 또 국민소통특별위원장직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또 올렸습니다. 대단하네. 화려하네요. 이건 뭐 더 이상의 논평보다는 그냥 이 임명만으로도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권태우 실장께서 해석을 좀 해주시죠. 네. 아니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최근엔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이제 연말쯤에 기조 변화를 하겠다. 네. 이렇게 재선 의원들을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라. 뭐 그렇게 한다는데 사실 이게 몸 따로 그리고 말 따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당무감사위원장의 2호선 그리고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민수 국민소통위원장. 김민수 위원장이 누구하고 무슨 소통을 윤호개인하고 소통은 잘 되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공천 때 그 여론조사하고 신규 변호사 잘 아시겠네. 여론조사하고 그리고 후보들 평가하고 그 자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이른바 싱크탱크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거는 그래서 공천에서 내가 이 키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거고 그리고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좀 전에 지금 김종혁 전 최고 예.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가 나왔어요. 당원권 2년 정지. 한 거죠. 그 2년 정지 때린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유, 왕자 쓰신 분이 무슨 성경책이냐. 그러니까 윤석열을 조롱했다는 이유죠. 회계부터 하시라. 그 틀린 말이 있나요, 그게? 윤석열 당이 된 거예요 지금? 김종혁 이분은 그럼 탈당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에서. 탈당은 안 한다고 하죠. 그래요?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한동훈계의 대표 주자죠. 그렇습니다. 네. 정치를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리위 당무감사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징계가 지금 조금 전에 나왔죠. 중징계로 나왔고 여기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도 그 당원 게시판 의혹 관련해서도 지금 의제로 올라갔는데 최소 2년 이상인 건 확실하죠. 그렇죠. 2년 이상 영향을 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이 2호선이라는 인물인데 예전에 블로그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소가 원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네. 어제 썼다는. 그러니까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다는 거야. 내일이면 내가 한동훈과 김종혁에 대한 당무감사위를 열어야 되는데 오늘 블로그에 이 글을 쓰고 있었던 거야. 쳐 죽이겠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저 인사를 보면서 뜨악은 하면서도 별로 놀라는 증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인즉슨 지금 국민의힘은요. 제가 2년 전에 보수의 종말 책을 써서 이미 예언을 한 바도 있지만 김민수와 장예찬을 인사로 써서 죽는 게 아니라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밖에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상 죽음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죽음의 증상들을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원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더 늘고 있는 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근데 그게 좋다. 이게 그 기사에 따르면 그게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7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장동혁이 대표가 된 이후로 늘어나서 지금 96만, 97만 한겨레 구독자와 비슷한 숫자가 된 겁니다. 왜 거기다 구독자를 갖다 붙입니까? 구독자 좀 한겨레 늘어달라는 얘기죠. 넘어서게. 그 얘기는 뭐예요? 장동혁을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이 20만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20만 명이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 사람들이 보수의 대변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는. 그건 아니지만 극우가 그렇게 20만 명이나 있다라는 20만 명 넘죠. 지금 대한민국에는 무슨 소리예요. 지방선거 임박해지면 또 이제 출마자들이 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동원을 또 하니까. 아니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미 장예찬 여연부원장 또 김민수 소통위원장 이렇게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당 자체가 자정 기능을 잃은 지 너무 오래됐고 더 이제 죽어가는 그 증상들만 더 보여주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국민들이 별로 이제 봐도요. 별로 이제 감흥도 없어요. 이제 놀랄 노자를 써도 몇 번을 더 이미 썼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저런 기사들 유사하게 나와도 별로 국민들이 이제는 주목하기도 매우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은 방금 나온 속보를 좀 속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종혁 전 최고 지금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나오니까 33분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네요.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 소돌을 이렇게 또 돌로 받는 거예요? 본인이 민주주의요? 갑자기? 돌이 돌에게. 김종혁이 소가 되고 주인이 한동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네요. 배고파서 소고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지금.
이 와중에 어떻게 아니 이렇게 오늘 비상한 한 끼가 글을 보시고 지금 검은 바탕에 진짜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과자라도 좀 역시. 드세요. 네. 아, 방송 중에 먹으면 안 되니까요. 괜찮아요. 네. 소고기 맛 목캔디 있습니다. 드세요. 네. 저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국민의힘이 지금 뭐 다시 갱생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이 25%의 지지율은 지켜지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안 올라가요. 저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훨씬 더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대를 가지고 50%가 넘는 지지율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조금 더 빠르고 선명하게 가야 되지 않나? 약간 답답함이 있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뭐 늘 얘기하는 게 51대 49로 보수가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 사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아니죠. 상식과 이분들이 비상식. 보수를 버리지는 않은 거예요. 왜 안 버려요? 이건 보수가 아닌데? 이건 더 이상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민주당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숫자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뭐 지금 오윤혜 씨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어서 그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뭐 80대 20 막 네.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아. 그럴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뭐 몇 퍼센트, 국민의힘이 몇 퍼센트. 근데 국민의힘을 아직도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뭐 20여 퍼센트 되는 네. 뭐 거기가 지지한다는 게 지금 본인은 이해가 안 된다. 당연하죠. 라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지율을 계속 보긴 보나 봅니다. 전반판을 보나요? 예, 최근에는 그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김민수 최고도 그렇고요. 여론조사 방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계속 왜냐하면 당원들이 20만이 늘었는데도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ARS 조사가 더 정확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는 ARS에서 더 잘 나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전화 응답보다는 ARS가 잘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국회 본관 앞에서 그 천막 농성장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 국민의힘에 여기서 이제 양향자 의원이 뭐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선거는 과연 도움이 되겠냐? 짠물 이게 강성 지지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짠물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김민수 최고가 이제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보는 데서 왜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흔드냐 라면서 공개적인 설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망한 이유가 지금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만 놓고 보면은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말에 힘이 있으려면은 누가 말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양양자 최고위원도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이 민주당에서 정치 시작하셔가지고 또 나와서 뭐 삼지대를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설득을 하다가 또 이준석을 지도자 만들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또 한동훈 옆에 가서 있으면서 그 그래요. 몫으로 최고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오라도 메신저가 신뢰가 없다 보니까 힘이 안 실려요. 근데 지금 장동혁이나 김민수나 뭐 장예찬 이쪽에서는 뭐 그냥 덮어놓고 윤호개인을 거의 뭐 묻지마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양양자 최고위원이 애는 많이 쓰고 있지만 전 별로 크게 유효한 효과를 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진짜 참 볼 때마다 의아한 게 우리 신 변호사님이야 뭐 어쩔 수 없었다고 치지만 국민의힘에도 다선 의원들이 있고 그리고 당무를 오랫동안 했던 당직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라는 맥을 잇는 곳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1, 2년 사이에 맥없이 그냥 그분들에게 그대로 먹혀. 이거는 그냥 정치인을 지배당하는 수준이 돼버렸거든요. 가스라이팅. 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 보수 정당이라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기를 게을리한 나머지 이 상황이 되니까 저항할 힘도 없이 다 넘어가 버린 건지. 근데 요거는 좀 다른 게 어떻게 봐야 돼요, 1, 2년은 아니고요. 뭐 제가 쓴 보수의 종말 책에도 나오는데 책 공부를 계속 하시네요. 역사성 있는 언제 책이에요. 종말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보수. 곧 됩니다. 네. 야, 근데 이게 왜냐면 1, 2년째는 약간 아니고요. 다미 선교회 같은 건가? 건강한 곳입니다. 아, 근데 예. 이게 왜냐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사실은 완벽히 죽었어야 돼요. 근데 완벽히 죽지 않고 하산을 잘못하면서 그때 김종인, 예. 이준석 그러면서 이제 보수 언론들이 뻥튀기를 튀겨가지고 그때 만든 사람이 윤석열 괴물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반성과 성찰을 하고 쇼를 하다 보니까 더 큰 괴물을 만들어서 더 크게 당하면서 지금은 마치 1, 2년 사이에 지금 저 소위 말하는 그 유튜버들에게 잠식을 당한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된 건 아니고요. 지금 꽤 오래된 역사성을 가지고 제대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그 대가 아니냐. 전 그렇게 진단합니다. 오늘 우리 신인규 변호사 4시 반에 나가야 됩니까?
좀 아쉽습니다. 예. 왜 다들 아쉬워? 그러면 그러면 마무리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 떠나기 전에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윤한홍 의원도 보통 뭐 찐윤 이렇게 평가되던 사람 아닙니까? 찐윤이었죠. 그런데 뭐 윤석열은 원래 우리랑 색깔이 달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동혁 체제를 계속 흔드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앞두면 정치판은 또 이합집산을 하잖아요. 그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장동혁 체제로 국민의힘은 치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치룬다고 봅니다. 치룬다? 왜냐하면 장동혁 체제를 끌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지금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나와야 4명이 사퇴를 해야 무너지는 건데 이미 김재원, 김민수 둘만 해도 2명 이상 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개가천선하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내려올 일이 없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체제로 선거는 치른다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전략은 제가 얼핏 볼 때 한동훈계는 축출시키고 바깥에 있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끌어안는 형태로 한번 선거 치러보겠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교 특검에서도 왠지 이준석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뭔가 뭐 장군멍군 하면서 서로 뭐 특검은 같이 하시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그 윤석열 어게인 다시 한번 지금 과거의 그 양두구육과 그 세대포 이론을 또 한 번 하겠다라는 하나의 노림수가 저는 지금도 물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지방선거 끝나면 장동혁 씨는 팽당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그거는 뭐 장동혁 팽 당할지 여부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좋아할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 결과에 만족하고. 선거 결과가 만약 국민의힘이 참패한다면 뭐 대표나 지도부는 보통 사퇴를 하니까. 근데 그거 정상적인 정당을 전제로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신 거고 비정상일 때는 그렇게만 이겨도 영남만 이겨도 막 이겼다고 박수치고 파티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심각한 거죠. 자, 4시 반이 되었으므로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도 보내주세요 이제. 네, 가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가요. 혹시 배고파서 가는 거예요? 진짜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래, 살 빠졌네. 아니 살이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뭐 방송이 굉장히 되게 자유로운. 들고 나는 게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뉴스만 다루고 오늘 저희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위원장 됐다고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정원호 구청장을 이제 뭐랄까요 저격하는 그런 또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1995년도입니다. 30년 전이 되죠. 이때 이제 정 구청장이 20대 후반이었고 당시에 양천구청장 비서 시절이었다고 해요. 폭행 사건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장해찬 부위원장이 다시 끄집어냈고 검증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정원호 구청장이 선거 치를 때마다 계속 공개를 했던 내용이고 선관위에도 신고가 돼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뭐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정원호 구청장은 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되자마자 지금 보여주는 행보라는 것이 본인의 어떤 전투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좀 반대로 생각하면 정원호 구청장이 그만큼 떴다. 뭐 이렇게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95년 10월 19일이잖아요. 10월 달 일이잖아요. 10월 달. 95년 10월. 근데 이게 지금 그때 싸운 이유가 이제 전노 관련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민자당 그 비서관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 생각에 그 민자당 비서관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운동권 출신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좀 비슷한 세대에서. 아마도. 그래서 이제 친구 사이였고 했으니까 그랬겠는데 이때 당시 정원호 구청장이 27살이었어요. 27살이었는데 지금 이 95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95년 10월 19일 날 그 박계동 의원이 4천억 그걸 흔들어요. 4천억을 흔들었는데 그 이후 검찰에서 곧바로 발표가 났는데 이거 아무 근거가 없고 이런 걸 나가래라고 하죠. 그리고 막 나가리란 말이 그때 나왔어요. 나가래라고 하죠. 그리고 웃고 웃었어요. 이게 95년 10월의 상황은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전노에 대해서 아무런 그 범죄 그 죄를 묻지 못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론이 급격하게 돌아가면서 노태우 비자금 구속 기소되고 이런 것은 그 이후에 95년 11월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 그리고 10월달에 이때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울분을 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27살이 그 정도 울분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물론 이게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고 뭐 폭행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한다고 보지만 이게 30년 전의 일이고 27살이고 그런 걸 감안하고 그리고 왜 그 정원호는 그때 27살의 정원호는 왜 화가 났었냐. 제가 이걸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폭행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폭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상황을 감안하면 이걸 지금 공격해서 지금의 후보 자격 운운하고 할 그럴 사안인가라는 그런 생각은 들죠. 오히려
모르겠어요. 정원호 구청장이 뭐 행정 능력이 탁월하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고 대통령도 칭찬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약하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장해찬 부위원장이 그걸 도와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장해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도 계시지만 여의도 연구원 싱크탱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전에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굉장히 많이 그 신뢰 그리고 신뢰를 여연이 일은 잘한다는 소리 많이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매일 하고 그리고 모수가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정확도가 높다고 했었죠. 가서 가자마자 한 게 뭔가 옛날 선배들이 했던 일을 제대로 배우거나 아니면 그걸 좀 살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종편 방송에서 떴던 그 방법을 그대로 쓴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 찾아내가지고 공격하는 거. 약점이라도 볼 수 없는 게 정원호 구청장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다들 아시다시피 공직선거 후보들은요 자기 출마할 때마다 이거 다 그렇죠. 공개합니다. 예. 다 알려졌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이제 시장님도 설명을 주셨지만 오히려 보고 그럴만한 대로 갈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진흙탕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여기서 장해찬 당신이 과거의 행적이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원호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성동구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신뢰를 얻었고 국민들의 지지를 90% 받았냐 이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노림수라고 저는 보여요.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넘어갈 필요도 무시하면 돼요. 그냥 이거는. 저는 장해찬 부위원장 만약에 만날 일이 있으면 일단 지금 전노 얘기하셨는데 전노가 뭔지 물어보고 싶어요. 95년도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있는가? 그리고 5.18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95년도는 민자당 때예요. 민주자유당이라고. 그러니까 민자당 3당 합당해가지고 YS 대통령 되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 되기 전이죠. 대통령 YS 되고 나서 왜냐면 그때 YS. 제가 대학 다닐 때 이거 하고 다녔을 때라 너무 잘 알아요. 예. 그럴 때의 이야기를 지금 끌고 왔다는 건 그냥 폭행이란 단어 이거 하나 끌어올리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나는 정원호라는 인물을 더 끌어올려주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정원호 옛날 폭행 전과 있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게 무슨 일인데라고 봐서 아이고 아까 우리 권태우 시장 얘기한 잘했네. 그럴 만도 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운동권 얘기 끌어내고 또 좌파 얘기 끌어내고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지고 시작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는 전해드리고요. 오늘 화요일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 특히나 이제 이승준 기자가 원고를 보통 이렇게 작성하고 아이템들을 찾는데 준비한 것 중에 한 절반을 못했어요 오늘. 오늘은 안 보내주셨더라고요. 못할 줄 알았나 봐요. 네. 뭐 그랬나 봐요. 예. 아무튼 저희가 이제 뉴스는 꼼꼼히 매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낮 시간에 나오는 또 속보들도 있고 또 뉴스를 다루다 보면 이야기가 좀 깊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또 완전하게 다 소화를 못해서 약간 송구한데 내일은 좀 더 또 준비 단단하게 해가지고요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는 우리 권태우 실장께 이제 뷰리핑 홍보의 시간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시간 올 때마다 참 할 말이 없는데 예, 매일 아침 9시 30분에 한겨레 TV에서 뷰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있었던 그리고 당일날 있는 주요한 뉴스들을 그 맥락과 배경을 같이 설명하면서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추적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뷰리핑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양질 변호사님 뭐 홍보할 거 없습니까? 오전 10시에 대한뉴스로 와주시면 됩니다. 요 일정 마치고 또 가는 방송도 있잖아요. 그거는 저 성향이 전혀 다른 방송이라서. 예, 사건 반장. 응원해 주시고. 왜 여기 좀 뜬금없잖아. 화면 돌리다가 보면 또 반갑고 그러겠죠. 예. 네. 자, 많이들 두루두루 많이 즐겨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다이브 한겨레 TV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반에 뉴스다이브는 다시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예.